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문에 있는 그래프를 또 따라해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따라할 신문은요. 자, S머니의 집값 떨어진 지방도 9억 초과 3배 증가, 전국 곳곳 종부세 폭탄, 이런 헤드라인의 뉴스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글이 조금 있고 여기에 이제 그래프가 있죠. 대한민국 지도에 종부세라는 폭탄이 떨어졌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에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거 너무 작아서 제가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자, 세종, 대전, 광주, 부산, 경기, 인천. 자, 하나, 둘, 셋, 넷, 6개의 시군이고요. 시군에 2019년과 2020년, 회색이 2019년이고 주황색이 2020년입니다. 19년과 20년에 종부세 규모네요. 예, 이거의 규모고 가로 있는 숫자는 전년 대비 이제 배네요. 부산 같은 경우는 2.33배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 메인 글씨는 전년 대비 종부세의 규모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1248억에서 2912억으로 이제 증가했다. 2.33배가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또 더 추가적인 내용이고 이번 제가 다룰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 이것도 이제 묶음 세로막대 그래프죠. 근데 묶음 세로막대 그래프이긴 한데 보시면은 세종, 대전, 광주 같은 경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다 1000 밑이잖아요. 240, 360, 720. 그래서 이 세 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적정하게 그래프가 나올 텐데 부산이나 경기에 가면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위가 2,900까지 커졌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2만까지 커졌잖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아서 한 그래프에 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수치 차이가 굉장히 더 커버리면 로그 스케일로 이렇게 단위를 하면 되는데 이건 또 로그 스케일을 쓰기에는 너무 그렇게 차이가 또 안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지금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지금 최종 완성품에서 여기만 좀 색깔을 우선 보이겠어요. 이게 나중에 이거 색깔을 없애면 이제 최종 완성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좌측이랑 우측이랑 그러니까 보조축을 활용한 거죠. 좌측에 있는 것으로는 세종, 대전, 광주, 인천을 보여주고요. 부산과 경기에서는 이 보조축, 그러니까 여기 단위가 훨씬, 여기는 6천이 최고였는데 여기는 12,000이 최고죠. 부산과 경기에서는 이 보조축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결 무늬를 이제 어디서 하나 구해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었고요. 그래서 물결 무늬가 없으면은 여기가 29,000이고 여기가 98,000인데 차이가 너무 안 나잖아요. 여기가 29,000이면 여기는 한 5,500 정도만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물결 무늬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했고요. 여기 어차피 우리가 따라하고자 하는 원본 그래픽에서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경기와 부산과 경기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서도 경기의 2020년 그래프는 2만이나 돼가지고 또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굉장히 높은 이거를 또 여기까지 표시를 하면은 다른 데가 너무 내려가가지고 좀 이렇게 다른 지역, 대전 이런 데 하고 비교하기가 좀 애매해져요. 그래서 맥스 값을 12,000으로 해놓고 좀 이렇게 잘라냈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개가 들어간 거죠, 물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그래프를, 자,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똑같죠. 예, 제가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배는 좀 뺐어요. 배는 이 그래프로 만들 수 있는,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고 그냥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 넣지 않았고요. 자, 이 그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보조축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경기에는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떼고 보조축에서 적용을 하려고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밑에 경기,
부산은 주축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아까 말 좀 수정해 아니죠? 부산까지는 주축에서 포함을 했고요. 경기만 보조축입니다. 경기만. 아까 제가 말 잘못 드렸네요. 자, 그래서 경기는 이제 따로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걸 가지고 세로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볼게요. 묶음 세로막대 그래프입니다. 삽입에 가셔서 추천 차트에서, 자, 여기 추천 차트에 왔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보조축이 활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차트에 가셔가지고 혼합에 가셔서 전부 묶음 세로막대형을 쓰긴 할 건데, 자, 이게 묶음 세로막대형입니다. 전부 다 묶음 세로막대형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2019년 제가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2019년에 여기를 2라고 적어 놓을게요. 뭐 보라고 적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좀 똑같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삽입에 가서 추천 차트에 가서 모든 차트에 가서 갑니다. 그래서 혼합에 가시면요. 혼합에 가서 모두 묶음 차트형으로 다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를 이제 보조축으로 2라고 표시를 해놨잖아요. 자, 보조축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선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자, 설정이 됩니다. 설정이 됐는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자, 얘는 2수준 정도로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얘는 따로 말씀드리고 우선 주축을 참조하는 그래프들은 하나, 둘, 셋, 넷, 5개 되는데 이 최고 값이 한 이 정도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가운데 정도로. 그러면은 맥스 값이 3,500인데 얘를 6,000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축 서식에 가서 최대 값을 6,0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6,000으로 바꾸면 자, 적당히 좀 내려왔죠. 그리고 얘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12,000 정도 했거든요. 얘도 12,000 정도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버스의 축서식을 누르시면은 최대값을 12,0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12,000. 그렇게 하면은 높이는 그럴듯하게 이제 맞아졌죠. 그리고 범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범례는 여기 필요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범례는 자, 우선 한쪽으로 좀 몰아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를 좀 밑으로 내리고 자, 이 정도 내리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볼게요. 서식을. 우선 좀 넓이를 좀 넓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영상에 보시면 넓이 넓게 하는 건 늘 나오거든요. 자, 우측 버튼. 자, 지금 여기에는 요소가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그래서 4번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클릭했을 때 이 주황색 버튼 4개가 이제 클릭이 됩니다. 여기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우측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간격 너비를 8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이 두 개는 같이 넓어졌어요. 그 다음에 얘에서도 간격 넓이를 80 정도로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얘도 넓어졌죠. 그리고 여기 간격 사이를 좀 벌려줄게요. 계열 겹치니까 원래 겹치기를 양수라면 이렇게 겹쳐집니다. 마이너스로 해주면은 이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1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조금 떨어졌죠? 좀 더 떨어져 15 정도로 해볼까요? 자, 이 정도로 떨어집니다. 10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시면서 본인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얘도 다시 누른 다음에 오른쪽 버튼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계열 서식에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떠 있었는데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0 정도로 하면은 자, 모두 다 동일하게 적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물결무늬. 자, 우선 여기 데이터 레이블을 먼저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누르시면은 데이터 레이블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파란색도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색도 데이터 레이블 추가. 얘도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해도 얘는 위에 나타나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텍스트 상자를 넣어가지고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는 좀 밑으로 좀 내리겠습니다. 적당하게 이 정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이제 2587을 여기다 넣으면은 적정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이 선은 지워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좀 전체적으로 이가 몇 수 되어 있나요? 11로 되어 있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11로 맞춰 보겠습니다. 11로 맞추고 이 광주 이런 부분 좀 작게 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것들도 좀 작게 하겠습니다. 그냥 어차피 나중에 안 보이게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작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이 얘를 이렇게 좀 더 키울 수 있거든요. 좌우로. 나중에 이게 흰색으로 해버리면 어차피 안 보일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이 선은 좀 더 두껍게 해볼게요. 두껍게 하고 1 정도로 두껍게 하고 색깔도 좀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하게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럼 얼추 이제 비슷하게 됐죠. 그 다음에 자, 범례도 얘는 어차피 이 두 개만 나올 거거든요. 얘는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 작업 맨 마지막에 할 건데 이 두 개 색깔은 이 두 개 색깔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저희 신문을 따라가는 거니까 이 신문의 색깔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범례를 여기다 적용을 해주고 차트 제목을 자 바꾸겠습니다. 종부세 공시가 9억 초과를 늘어난 수요 지역 규모 이렇게 제목을 입력을 해주고요. 제목도 좀 글씨를 키워보겠습니다. 글씨를 너무 키웠네요. 좀 줄이고 그리고 늘어나는 엔터를 한번 쳐주면 적당히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렬이 왼쪽 정렬이 안 돼 있었네요. 자, 네,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삽입에서 단위 가구를 좀 적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물결 무늬는 저희 다른 데서 구해왔는데 여기 그냥 갖다 쓰겠습니다. 이거를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붙고 얘네들을 이렇게 갖다 쓰면은 자, 생략되어 있다는 표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그래프가 이 위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글 상자를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삽입 2520 요것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글 상자를 하나 추가를 하신 다음에요. 여기에서 입고루 여기 이제 수식 창에다가 입고를 넣고 20587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20587이 여기 나오게 되고요. 나중에 저 20587이 변경이 되면은 얘도 이제 같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 그래프는.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 다음에 단위를 자, 한글정에 자, 여기를 변경해 주니까 여기도 이제 다 같이 따라서 변경이 됐죠. 자, 얘를 좀 작게 하겠습니다. 11 이게 똑같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얼추 됐고요. 자, 이제 색깔을 이 색깔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회색 색깔은
회색을 여기 요소를 누른 다음에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일단 이 정도로 바꾸면 되겠죠. 얘도 동일한 색깔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 색깔을 바꿔줘야 되는데 뭐 적당하게 뭐 지금 있는 이 색깔도 뭐 괜찮네요. 근데 만약에 정확히 저 색깔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파워포인트에 스포이트 기능이 있는데요. 엑셀에는 스포이트 기능이 없는데 파워포인트를 하나 켜시고 열고요. 자, 이거를 파워포인트에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저는 간단하게 그림으로 붙여넣었습니다. 이 색깔을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삽입에 도형을 하나 클릭을 하신 다음에 도형에 채우기를 눌러셔서 스포이트를 누르시면요. 그래서 이 위에 가시면은 똑같이 바뀝니다. 근데 여기에 가시면은 자, 방금 RGB 보이셨죠? RGB 234135932 나옵니다.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책 세우기에 가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234135943. 그럼 이거를 카피를 하셔가지고 카피하는 기능은 자, 여기 이런 화면 캡처 기능이 있거든요. 화면 캡처해서 자, 이렇게 캡처를 합니다. 그럼 여기 자 이거고요.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 가버렸네요. 다른 데서 클릭을 한번 하고 했어야 되는데 자, 제가 미리 클릭을 해놨습니다. 2341353이죠. 그래서 저 색깔로 카피를 하겠다 RGB를 이제 정보를 따온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소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다른 책 세우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RGB에 아래 234 135 93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똑같은 색깔이 됩니다. 여기도 누른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색 채우기에 사용자의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234 135 93 이렇게 하시면은 색깔이 똑같아졌죠. 자, 뭐 회색은 뭐 비슷하니까 제가 뭐 따로 RGB 정보를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기본 색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냥 바탕화면하고 똑같은 색으로 바꿔줘 버리면은 이제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숨기겠습니다. 자, 하얀색으로 바꿨고요. 얘도 하얀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길게 이게 최고로 됐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만들고자 하는 그래프를 다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요. 자, 어떻게 만들었냐. 자, 이 세종, 대전, 광주, 부산, 인천하고 경기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경기는 보조축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삽입에서 혼합 차트에 가가지고 요소를 우선 두 개씩 나눈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혼합 차트로 만들고 얘네들을 보조축을 활용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길게 나왔죠. 그래서 이 최대값도 적당하게 이제 맞춰줘서 얘는 이 정도로 오게 하고 얘는 이 정도로 가게 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 위까지 올라가는데 맥스 값을 여기서 12,000을 줬거든요. 12,000이 또 올라가 버리면 다른 것하고 적정하게 비교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12,000 정도로 해가지고 잘라내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텍스트 상자를 넣었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수식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서 변경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더하기 1000 해볼까요? 1000 하면은 자 여기가 이제 변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같이 변경이 되거든요. 원위치로 다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텍스트 상자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물질 무늬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가지고 얘에서 얘로 가는데 한 번 더 이제 압축을 했다라는 표시고 얘에서 얘로 가는데 또 한 번 또 압축을 했다 해서 두 개의 물질 무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뭐 제가 이 데이터 템플릿은 이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에서 다시 이제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혹시 필요하시면 갖다 쓰시고요. 이런 식으로 뭐 회사에서도 뭐 각각의 제품이 있잖아요. 각각의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뭐 잘 팔리는 것들이 대부분의 매출과 대부분의 이익을 차지하잖아요. 그런 애들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회사에서도 사용을 자주 뭐 괜찮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템플릿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비슷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어,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자, 종부세 늘어난 가구수 그래프를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